네, 군불떼기입니다. 군불떼기. 날 점점 더워지네 누가 불을 떼는 거야. 그죠? 보겠습니다. 슬슬 움직이는 한동훈. 도서관에서 시민들 사인해주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지금 여유 있게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양재도서관이라고 해요. 양재도서관에서 포착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SNS에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도서관에 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곳곳에서 다각도로 찍어서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 모습이 요 모습이죠. 약간 뒤를 살짝 쳐다보는 이런 모습까지도 다 지금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초재선 의원도 아니고 윤주진 의원님. 예. 4, 5선에도 사실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긴 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너무 잘 알려졌는데 네.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려가는 게 아니라 와서 지금 봅니다. 이건 1번, 남의 눈 신경 안 쓴다. 2번, 보라고 온 거다. 뭡니까? 제발 날 찍어줘게 맞겠죠. 예.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인지도가 깡패다 이런 말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능가하는 그런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사실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상당히 머리도 비상하시고 또 이번에 어쨌든 100일 가까이 정치권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활약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정치의 문법을 어느 정도는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진이 찍히고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기사가 된다라는 거는 다 예상을 했겠죠. 다만 왜 이렇게 하느냐. 본인이 정말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없고 당분간 정치권에서 멀어져 있고 싶다면은 굳이 네. 이런 행보를 하지 않고 책을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빌려다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직접 와서 또 좀 화제의 책들을 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권에 대한 본인의 메시지, 네. 나의 복귀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신호를 던지는 것으로 읽히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사람이 빌려줄 수도 있고 빌려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와서 책을 읽는다는 건 나의 복귀가 임박하다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진이 찍혔던 게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팬카페에 이런 이 도서관행이 목격이 됐다 그래요. 어제도. 아까 처음에 보신 거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이건 일요일. 일요일에도 도서관에 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제가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 앞에 편의점도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지금 모든 관심이 지금 쏠려 있죠.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심이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먼저 발끝부터 좀 볼까요? 그러면 발끝 운동화입니다. 네, 지금 총선 때 신었던 운동화인데요. 11일, 네, 토요일 날. 이 목격된 운동화가 같은 운동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거 봐. 그 운동화 총선 때 그 운동화 또 신었잖아. 이거 나 돌아간다라는 얘기 아니겠어?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운동화 잠깐 신고 또 버리진 않으니까 또 신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운동화는 한번 사면 몇 년 신잖아요. 네. 바로 없어질 때까지 신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물론 네. 뭐 패션 감각이 있으면 다른 운동을 교체할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요. 그만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운동화랄지 그다음에 이어폰은 어떤 걸 끼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러 갔을까? 그건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일석이조. 첫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죠. 네. 거기서 많은 책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책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워낙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길가를 걸어가는 것도 뒷모습 찍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식당 가도 찍힐 거고요. 뭐 도서관 가면 더 좋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죠. 의도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반 정치인들할지 기득권 정치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세 가지. 첫째가 당심에서는 압도적이죠. 네. 그 민심도 굉장히 우호적이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이제 팬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 정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뭐 즐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도서관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네. 이미지에서도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책을 관심 있는 책을요. 오늘 주문하면요. 빨리 오면 오늘 오후에 와요. 아침에 주문하면.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책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만 뭐 도서관 특성이 있죠. 여러 책을 좀 보고 네. 뭔가 초이스할 수 있는 선택도 있지만 뭐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대를 앞두고 상당히 이제 몸풀기시 하는 것이고 또 저런 반응을 보면서 또 이번에 전대 나갈지 안 나갈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 유튜브 댓글로 오드리25님이 도서관 정치인가요? 왜 하필 도서관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지금 아마 김광석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주원규 위원님. 예, 저기 그 유튜브 질문에 대한 댓글과 답변이자 김광석 변호사님 댓글의 답변을 이어가면 네. 도서관 정치는 사실은 바이럴 마케팅의 대표 사례거든요. 자신이 어떤 책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거기에 팬심을 얻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 전 위원장이 보고 있는 책에 주목할 만한 점이 그 김보영 작가의 SF 소설입니다. 네. 보통 정치인들이 SF 소설을 많이 읽는 모습이 노출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저는 메시지의 함의는 네. 사실 SF는 한국 문학에서 변방이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2020년 이후에 완전히 주류로 자리를 잡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그러한 서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굳이 대입을 해본다면 네. 도서관에서 변방에 있었던 자신이 주류로 가겠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역할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SF 소설이 변방에 있다가 주류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맞춰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무슨 책을 봤는지도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발에서 시작했죠. 이번 살짝 올라오겠습니다. 손에 뭘 들고 있었냐, 무슨 책을 봤느냐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이 뭐 종의 기원담, 역병의 바다 이런 걸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하신 그 SF 소설이 종의 기원담이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들어보니까 이 책 내용이 로봇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로봇의 시각에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SF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책, 역병의 바다, 뭐 역병,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럼 책들이 근데 더 많아요. 무슨 책이냐? 코스믹 커넥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워요. 코스믹 커넥션이 뭔지 찾아봤더니 과학서적이에요. 우주, 천문학, 생명의 기원 막 이런 얘기고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보통 슈퍼사이클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얘기가 될 때 쭉 상승하다 갑자기 급하락하고 다시 상승하고 그런 걸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 다 궁금해합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책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선 의원님 보면 아까 SF 소설 있고요. 역병의 바다, 뭐 역병 관련 얘기인 건가 싶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얘기 나오고요. 코스믹 커넥션 이건 약간 우주 천문학 얘기인 것 같고요. 굉장히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책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법무장관 시절에 한 고등학생인가요? 그 친구한테 이제 모비딕이라는 뭐 책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억이 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뭐 개인 취향이 약간 좀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예전에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차를 타고 어디 뭐 국회나 도착하면 바로 안 내리셨대요.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 사진 기자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고 주목을 많이 받는데 네.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뭐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그 유명 배우와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게 계속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전당대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제 사실은 출마를 안 할 거라면은 자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중들이 많이 가는 곳에 나타나가지고 본인의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계속 자신의 주목도와 관심이 끊기지 않을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게 향후 있을 전당대회에 나 나갑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저희가 아까 발에서 시작했죠. 발 운동화 봤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슨 책을 들고 있나 봤죠. 좀 더 올라가서 얼굴로 좀 가보겠습니다. 얼굴로 가면 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요게 좀 보이시나요? 요게 약간 핑크색으로 요렇게 간 네. 핑크색으로 간 요거. 이게 대체 뭐냐 싶었는데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귓구멍에 꽂는 게 아니에요. 이어폰은 보통 귓구멍에 꽂죠. 근데 이게 아니라 요 앞에 요 뼈 부분에다가 요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걸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 골전도 이어폰 쓴다. 여선웅 의원님 쓰세요? 네. 와, 아니 골전도 이어폰 언제 나온 겁니까? 골전도 이어폰 나온 지는 꽤 됐는데요. 한 네. 2, 3년 전부터 이제 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다른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면 주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뭐 과한 추측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과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추측입니다. 네. 여성 의원님 그런 개인 이야기를 다 추측이에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가장 뭐 패션 아이템 네. 그리고 가장 유행하는 뭔가 이제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본인의 약간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과 동시에 네. 주변의 소리도 확인할 수 있어서 네. 뭐 혹시 모를 뭐 다른 거에 대비하는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팬 요청 뭐 사인 같은 거. 네.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김광석 변호사님. 저는 아까 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아까 종회기원담 이런 것은 네. 이제 인간 입장이 아니라 로봇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지사지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SF고 굉장히 흥미롭지만 네. 이제 본인의 자신과 관련된 걸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역병이 바다 있었잖아요. 네. 역병이 바다도 어떤 소통할 수도 없고 존재를 알 수 없는 것부터 어떤 공포를 느끼는 이제 그거에 관한 책이에요. 작가가 이제 김보영 작가랑 똑같은 책인데 네.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처지와 관련된 거 앞으로 어떻게 이걸 극복하고 이겨하는 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비트코인 슈퍼사이클도 그거잖아요. 비트코인 푹 올랐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보면 비대위원제 때 가장 클라이맥스를 이루었고 근데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 세계에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책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핫한 책들이거든요. 네. SF면서도 과학적이면서도 이제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 흥미도 있으면서 뭔가 네. 읽으면서 스스로한 처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에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책이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과도하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개인 생각이라고 전제를 하고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지금 많았어요. 근데 일단 골전도 이어폰과 비트코인 책과 로봇의 입장에서 쓴 이 SF 소설과 이런 것들이 윤주진 위원님 예. 결국은 하나로 다 꿰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뭔가 의도한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인가, 뭘까요 그게? 일단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정치권이 시끌시끌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상당히 피로도가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상당히 탈정치화된 그러니까 뭔가 일상생활과도 관련이 있으면서도 또 뭔가 앞서가 있는 기술과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본인의 어떤 그 깨어있는 모습, 지적으로 상당히 깨어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어필할 것 같아요. 그 매력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권 수업이죠, 사실은.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읽고 있는 책들, 과거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도 읽었었고요. 그쵸. 뭐 여러 가지 되게 두껍고 어려운 책들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지금 정치권의 이 레벨에서 본인은 한참 위에 올라가서 상당히 통찰력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나는 공부하고 있다. 나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매우 충실하게 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준비된 정치인의 모습도 함께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차곡차곡 내공을 좀 쌓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과정일 수 있다. 대권 수업을 차근차근 나 잘 밟아가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책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전당대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오냐 못 나오냐 결국 이건 전대 룰이 관건인 거고 전대 룰은 누구 손에 있느냐? 비대위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대위가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구성이. 누구로 구성됐나 볼까요? 여 비대위원 3친윤 플러스 1비윤. 도로친윤당 비판. 네. 어제 비대위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4명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요. 유상범, 전주회, 엄태영, 김용태. 네. 근데 4명 중에 3친윤, 유상범, 전주회, 엄태영, 3친윤, 1비윤, 김용태만 비윤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친윤당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국민일보의 지금 기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이 4명은 임명이 됐지만 전체 비대위가 그럼 구성이 몇 명이고 누가 있느냐를 좀 봐야겠죠. 같이 볼까요? 일단 비대위원장,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태영, 유상범, 김용태, 전주회 여기에 원내대표 당연직, 정책위의장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총 7명이다라는 거예요. 7명 중에서 비윤이 김용태 비대위원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주원규 위원님 네. 전대를 들여다볼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이럴 거면 비대위를 왜 했을까?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지만 네. 이 정도로 그냥 안정형 비대위를 할 거면은 도대체 비대위가 왜 필요했을까? 저번에 홍준표 시장이 사실은 지적한 것처럼 이러면 원내대표가 그냥 끌고 가서 당대표까지 전대를 이끌어갔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친윤당 일색이라는 그게 문제만이 아니라 너무 같은 얼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 12명까지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빠른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 7명으로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되게 아쉽고요. 그리고 친윤이라는 그 호칭도 이제는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친윤이라는 세력화가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저는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지금 전대위가 약간 준비가 덜 됐다라는 미명하에 네. 7말 8초, 7월 말 8월 초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또 전대에 소환할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이냐 포석이 깔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당원 룰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네. 설령 당원 룰이 100%로 간다 하더라도 네. 친윤의 조직표가 부족해도 당심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든지 간에 당심은 여전히 한동훈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나오고 당선까지도 쭉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일단 비대위가 구성만 현재 된 상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구성도 안 됐습니다. 왜? 아직 상임정국위를 통과해야 되고 오늘 첫 비대위 회의도 열 예정입니다. 아직 열질 않았어요.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하고 이어서 뭐가 있느냐? 오늘 저녁에 윤 대통령과 상견례 만찬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들과 윤 대통령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출마 여부와 관련한 어떻게 보면 키를 쥐고 있는 비대위원들이 윤 대통령과 만났는데 이 자리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기자회견에서 했었던 얘기가 있죠. 같이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올까요?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근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총선 이후에 그 정치의 길을 당대표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제일 눈앞에 있는 게 전대 아닙니까?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는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네. 그리고 아까 당심, 민심, 팬심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보수 측에서 이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난 총선 끝나고 현재 어떤 보수 자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질의멸렬하거든요. 과연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으로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 그것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문제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문제면 또 당심이랄지 당원들이랄지 또 민심이 어떻게 받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되는 걸 좀 거꾸로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건 또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당대표 됐을 때 대통령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지난 기자회견 때는 대통령께서 뭐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네. 또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같이 갈 수는 없고 서로 뭐 일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폭망하는 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전당대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등판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말에 이른바 한동훈 목격담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 한동훈 봤어요 라는 실제 목격담이 화제가 된 건데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셀카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전당대회 몸푸는 게 확실하다. 이런 분석도 오늘 아침 많습니다. 어디서 이번에 목격됐을까요? 도서관에서 양재도서관이죠? 네. 양재도서관에서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목격담 확산. UFO인가요? 목격담이 확산되네요. 며칠 전 봤는데 오늘 또 봤다. 책에 사인을 요청하자 좋은 책 읽으시네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라는 후기도 있고요. 한 달 만에 움직이는 제일 조용한 팬 미팅이었다라는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는 소식통도 목격담을 전하고 있고요. 잘 지내냐고 묻자 내라고 답했다라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사인도 해주고 셀카도 같이 찍어주고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는 그리고 이렇게 도서관에서 조용하게 이제 시민분들이 인사를 건네고 셀카를 요청하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셀카도 찍어주고 인사도 하는 모습. 요거 약간 앵글이 남친 짤 같은 앵글인데요. 남친 짤 같은 앵글. 들어가시라. 괜찮다고. 저 먼저 들어가겠다고. 이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목격담이 참으로 화제라고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양재도서관에서 목격이 됐는데 그 주변에 많은 시민분들이 좀 목격한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정재가 고등학교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정재보다도 한동훈이 더 인기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도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도 개봉하고 글로벌 팬이 있어서 네네. 약간 두 분 다 인기는 많긴 하지만 글쎄요. 이정재는 안 보이나요? 목격담이 없나요, 아예? 이정재는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정재 씨는 어쨌든 그 급이다. 그런데 저는 네. 사실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어울리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왜요? 한동훈은 도서관이 어울리는 남자. 예컨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술집 가면 그게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시점에 뭐 야구장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갈 만한 데는 도서관밖에 없는 거고. 청담동에 뭐 술집 이런 데는 좀 안 어울린다. 그렇죠. 뭐 청담동 빠가지고 뭐 이상한 노래를 갖다가 불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도서관에 간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네. 그런데 또 의미하는 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뭐 커피 마시러 갑니까? 그 공부하러 가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저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말이고 그랬으니까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놓고 뭐 책 이것저것 떠들러 보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지 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과 관련해서 패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패장에게도 저런 정도의 관심과 팬덤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양재도서관. 네. 양재도서관 어떤 곳입니까? 글쎄요, 서초 구립도서관이죠. 구립도서관이요. 예, 아마 지금 전 비대위원장 집에서 한 3.4km 3,400km. 거리까지 하시는군요. 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전철역으로는 두 정거장. 전철역으로는 두 정거장. 예, 양재천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네. 뭐 얼마든지 보니까 오전에 아마 뭐 버스나 차로 한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집은 강남구지만 뭐 양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네. 강남구와 서초구를 접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왔을 거라고 보고, 그날 뭐 찾아서 읽은 책이 종의 기연담, 예, 소설, 연작 소설. 아마 제 앞에 찍은 그 사진 자체가 문학한 앞쪽에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용도 보면 미래 SF 소설이거든요. 오. 로봇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저렇게 아마 뭐 토요일이라서 좀 혼자 계시기도 지루하기도 했고 네. 그런데 아침에 나왔을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아마 나가는 모습일 때는 오후였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기 시작이고 예. 그 시간대 비가 안 올 때는 제가 그 시간대 김밥 사러 집 앞에 나섰거든요. 김 의원님 동네기도 하죠. 예. 그래서 잘 아는데 아시는군요. 3.4km라는 걸. 제가 집에서 나올 때쯤 해서 비가 올 때쯤 저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전에 도서관에 왔다가 비가 오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주고 싶었는데 거절하는 모습 그런 것까지 그렇군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군요. 네. 어허. 다른 사람들은 이 우산을 쓰고 있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아마 차가 오고 있으니까 괜찮다 저런 모습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 맞으면서 그럼 귀가하는 모습도 예. 목격이 됐다는 건데 이걸 시민분들이 다 주변에서 찍으셨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우산을 받치면 얼굴이 가릴까 싶어서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죠. 네. 자, 도서관에서 한동훈 봤다. 목격담 화제되고 있고 입은 티셔츠, 착용한 아이템들도 덩달아 화제라고 하는데 자, 뭐 특이한 이어폰을 착용했다는 거죠. 이 골전도 이어폰이라는 건데 색깔도 핑크색, 고양이 티셔츠, 총선 기간에 착용했던 운동화, 읽은 책은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 역병의 바다 등의 SF 소설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규 차관님께서는 또 문체부 차관이시기 때문에 자, 이 문체부 차관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종의 기원담 이런 책들도 좀 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전 위원장이 그냥 평소 좋아하는 장르일까요? 뭐 좋아하는 장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문체부 연결시키니까 제가 말문이 탁 막혔어요. 그렇군요. 저는 김영주 의원처럼 저렇게 소상하게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김영주 의원님 대단하세요. 저 가히 아이돌급이네요, 그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운동화를 신었는지, 이어폰은 어떤 걸 했는지 저런 것들까지 전부 화제가 된다면은 조금 뭐 요즘에 가장 핫한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한동훈 의원 저렇게 전 비대위원장 보면은 저 행위를 본인이나 본인의 측근이 뭐 SNS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저 행위를 의도하고 알리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 그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좀 유식한 얘기로 하면 무위의 위라 그럴까? 아무것도 정치적으로는 하는 것이 없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은 아주 커지는 이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면 뭐 무위의 위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선거 끝나고 그랬잖아요.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사실은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는데 도서관만한 곳이 없겠죠.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것도 지금 보니까 도서관에 한 번 간 것이 아니고 몇 차례 가서 목격이 계속 되고 있고 도서관에 가서는 보는 사람들이 책을 아주 집중해서 읽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올리고 있고 저는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다운 성찰과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했던 그 얘기에 어울리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러고요. 4월 10일 총선 끝난 이후 11일 모두 제 책임이다. 그러고 물러갔잖아요. 칩거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제법 흐른 다음에 뒷모습이 카메라 잡혔어요. 예. 길거리를 가는. 그리고 뒷모습이 잡힌 이후에 그것도 화제가 됐지만 그다음에 거리를 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이제는 도서관에 가서 안정적으로 앉아서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선거 후유증, 선거 이후에 가졌던 생각들 사실은 선거 떨어지면 바깥에 나오기도 싫거든요. 예. 떨어져 본 사람의 개인 경험담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렇게 본인이 도서관에 찾아서 책을 차분히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이 됐다는 의미고 건강도 꽤 회복됐다는 의미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세련된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점수를 꽤 얻고 있고 기사를 보니까는 선거 이후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만 명까지 올리지 않은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오늘 현재 제가 자료 보니까 5만 8천 명까지 돼 있다고 돼 있던데 그럼 이거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왜 물러나고 제 책임이라고 얘기했고 선거 패배의 제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물러났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저런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뭐냐? 간단하죠. 지금 선거 이후에 청와대가 보이고 있는 모습,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정치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저 사람들 선거 끝나고 대패한 이후에도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저거 희망 없는 것 아니냐? 저건 아닌 것 아니냐? 그런데 대안으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러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당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가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나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올 확률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해석을 전 좀 해봅니다. 이어폰에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잘 모르는 거라 박성민 최고님 그래도 청년 정치인이시니까 골전도 이어폰이 귀에 안 꼽고 여기다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저걸 안 써봐가지고. 아, 박치고도 안 쓰셨군요. 네, 저는 이제 무선으로 하시는 콩나물 같이 생긴 네. 이어폰을 쓰는데, 근데 뭐 저 아이템도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주변에도 뭐 제 또래라기보다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좀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고양이 티셔츠도 막 화제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티셔츠의 무늬가 되게 공교롭게도 네. 이 고양이가 책을 읽고 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안경 쓰고 책 네. 읽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땐 도서관 맞춤형 패션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니냐 아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을 위한 소위 말하는 좀 빌드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이 정도로 팬클럽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심지어 이 팬클럽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전당대회에 대비해서 우리 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뭐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채널A에서도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친한계 인사들의 반격이 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 총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네. 결국 총선에서 참패한 건 대통령의 실패이고 대통령실 참모들의 잘못이다. 아마 이런 여론이 저는 조만간 분출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결국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등판하는 그 시점은 결국 이 좀 기나긴 침묵을 깨고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또는 뭐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아마 조만간 입을 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민 전 최고의 예상까지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인데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지지층이 빨간색, 전체가 회색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48%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압도적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세입니다. 2등이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요 네 분이 2위권에 머물러 있군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원희룡 13, 나경원 12, 유승민 9, 안철수 6. 자, 전체 여론조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응답률을 보면 한 전 위원장이 26, 유승민 전 의원이 28, 1위권, 그리고 나경원 9, 원희룡 7, 안철수 7. 이래 지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세를 보더라도 여당 지지층이나 전체 일반 지지자층, 일반 여론조사 응답자 모두 다 한 전 위원장이 높은 지지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이 박성규 전 차관 언급하신 것처럼 전당대회에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는 여권 관계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관심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최근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사퇴까지 언급하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2조 심판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여당이란 말씀이에요. 선거 결과가 우리가 졌으니까 여기에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좀 더 큰 정책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 그 가운데 이른바 한동훈 전 위원장의 팬덤이 3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위드훈이 회원수가 18,000에서 58,000으로 훌쩍 늘어났다는 겁니다. 총선 이후에 더 팬덤이 두터워졌다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 전당대회 룰 현행 당원 투표 100으로 하든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절반으로 늘리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조금 전 여론조사 보니까 전당대회 룰과 크게 관계없이 한 전 위원장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총선 패배는 객관적으로는 윤 책임이 더 크지만 당도 견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견제구가 나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보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한데 한 전 위원장과 일반 시민 상대로는 응답률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네. 견제구를 탁 날렸어요. 한동훈도 책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 당연히 있죠. 자기 책임으로 친다고 그 총선을 치룬다라고 했으니까. 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위냐 현실이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치렀는데 패배했으니까 거기에다가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뭐 이선으로 후퇴한다든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당위인데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아이 그래 뭐 이러이러하니까 그냥 뭐 좀 뭐 패배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물러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국민의힘 그 여당인데 야당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들은 초초초 강성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조국 거기에다가 이준석까지. 그다음에 국회의장 이제 거의 추미애 그 뭐 당선인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원래대로 하면은 2조 심판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다 지금 뭐 감옥에 있거나 뭐 형사 처벌을 받거나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이끌면서 오히려 여당을 압도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3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그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현실이 굉장히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가하게 이번 뭐 총선에 뭐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 이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저 막강한 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적임자가 누군가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도 조금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그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는 이 토크 콘서트가 무언가 당권 주자나 대권 주자들이 몸을 푸는 굉장히 트렌드한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토크 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토크 콘서트,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도서관 방문이라고 나란히 또 비교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당의 비대위원이 구성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윤일색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등판에 또 하나의 명분이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함께 보시죠. 도로 친윤 전면 배치, 엄태영, 유상범, 전주의 김용태, 정점식, 성일종, 박성민 최고님. 지금 다 친윤이다, 도로 친윤, 뭐 이런 비판적 여론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뭐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또 요직을 맡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좀 여러 가지 중책을 당해서 맡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때 김용태 최고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친윤 일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거의 지난번 그 지도부나 아니면 당직을 맡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분도 포함되어 계시고 그리고 뭐 지역구 안배를 했다고는 하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용태 최고를 제외하고는 사실 뭔가 특색 있게 본인의 이야기를 해왔던 정치인들이 잘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유일한 비율 이 제가 봤을 땐 김용태 최고인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사실상 거의 친윤 인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과거에 이 정치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왔냐라고 보면 결국에 좀 주류의 의견에 편승했을 뿐이지 뭔가 구체적으로 윤 정부의 실책이라던가 당의 잘못된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 이런 이야기를 해왔던 인사들은 소위 말해 잘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지도부는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여당의 지도부가 아니라 총선 참패 이후에 꾸려지는
비대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좀 더 파격적인 인선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왔던 인물, 아니면 당의 주류와 좀 척을 졌던 인물, 이런 인물들을 사실은 등판시켜야 이게 당이 좀 변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 넣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 인선을 보면 그렇게 큰 기대감이 들지도 않고 그렇게 큰 파격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을 좀 더 뭐랄까 할까요? 한 전 위원장 등판에 명분이 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영주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그게 이제 그 한 전 위원장의 노선에 중요한 분기점이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과의 불가근 불가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또 이준현 기자회견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주 내용의 골자가 그런 분,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이다. 매우 드라이하게 말씀 주셨다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당 대표가 그런 분이 돼야 된다라는 당위적으로도 있어요. 대통령하고도 멀지도 않으면서 대통령하고 가깝지도 않고 하는 그런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에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그런 겁니다. 네. 한쪽으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내세우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말하자면 높이 사면서도 유승민 의원의 어떤 일반인들의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이 한동훈 위원장보다 높다는 것은 이 당은 대통령하고의 거리두기가 일정 정도 있어야만 생존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정 정도 만약 된다면 유승민 그 말하자면 의원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존재할 거든. 그래야만 당이 살아남을 수 있고, 역설적이게 척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당이 될 수도 있다. 그게 굉장히 메비우스의 띠 같은 앞으로의 정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우 흥미로운 분석. 대통령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역설적으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분석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